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소식이 있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큰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의 주요 뉴스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되어 가죠. 지속적으로 이제 유가가 $100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전망을 보면은 아직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유가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유가 관련주는 인버스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꼭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우리가 전 재산을 투자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단 유가 흐름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은 당연히 주식이 상승한다.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면 이러한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증시가 빠질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약간의 해지 목적으로 투자해봐야 내 자산의 한 5% 정도 그 정도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S오일이라든지 아니면 GS 이러한 대형주를 사는 거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소형주를 크게 사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이틀 전이죠. 미국장이 크게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장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라서 변동성이 조금 컸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 뉴스가 조금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도대체 무슨 뉴스인가? 바로 대만 TSMC 수요 둔화 우려에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 이제 슈퍼사이클 시작이다. 요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와중에 대만의 TSMC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요가 언제 빠르게 회복할지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장비 받는 것보다는 조금만 시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장비 받을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상한 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에게는 악재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3% 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도 반도체 위주의 코스피가 조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 그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조금 더 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금요일이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니까 내일 시작하는 선물 시장에서 조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우리나라도 큰 폭의 하락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겠죠. 꼭꼭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어땠나? 코스피 좋았습니다. 2.1%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서 다시 또 2600까지 왔고요. 삼성전자도 72,000원을 회복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반도체 악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루짜리 악재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면 코스닥이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친구들, 요 친구들이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자 코스닥은 이번 주에 1.6% 하락했고요. 이 와중에 매도는 어떤가 봤더니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전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부터는 증시가 불꽃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면 환율은 소폭 상승해 1331원, 유가는 90.77달러까지 와서 야 이거 이러다가 $100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 이런 식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 0.8% 하락, 나스닥 1.5% 하락, S&P 500 1.2% 하락으로 우리나라도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변동성 플러스 유가 상승 플러스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짜리 악재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와중에 미국 채권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은 전 고점을 향해서 거의 다 왔어요. 혹시나 이게 또 올라가면은 증시는 또 출렁출렁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마침 또 오는 주에 FOMC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스피는 0.5%에서 1% 사이 그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선물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코스피도 별일 없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크가 있는 이벤트는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주에 있는 FOMC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반도체 악재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금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그런데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이 와중에 장비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 흐름을 잘 보시고, 시초가보다 주가가 더 빠진다면 유가 관련주가 또 난리, 그 반면 오히려 증시가 회복하는 양봉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유가 관련주는 늘 그랬듯이 윗꼬리 음봉이 나타날 확률도 있겠죠.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면서 기름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추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좋았던 섹터는 보험, 유가, 5G, 반도체, 은행,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특히 고배당주의 돈이 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속성이 있을지 보고, 그리고 이번 주는 공모주 슈퍼위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로봇주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매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CJ, SOL, 고려아연, 네이버, HD현대, LG전자, LS, 삼성전기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네이버, 포스코퓨챔, 알테오젠, SK스퀘어, 포스코인터내셔널, LG전자, 현대오토에버, 메디톡스,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두산, SK이노베이션, 고퍼스,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인버스 ETF, 파두, 코스타 레버리지, 한미반도체, 금양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조금 위험합니다. 매번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어떠한 기업이 상장한다는 기대 때문에 그 관련된 회사가 급등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95%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 그 전에 분명 두산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혹시나 기름분들 이게 좀 욕심이 나더라도 상장할 때가 다가올수록 그거는 절대 매수 타임이 아니라 매도 타임이라는 거 우리가 숱하게 많이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쪽은 이왕이면은 하더라도 좀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좀 안전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단기간의 변동성 때문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 길지는 않겠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 두산, 요 친구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크라 관련주가 슬금슬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재건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주는 슈퍼컴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의견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첫날부터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내내 2차전지가 좋지 않았죠. 수요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메모리 가격 인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TSMC에서 악재가 하나 나왔지만 그냥 하루짜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CPI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근원 물가는 둔화세를 나타냈고, 그냥 CPI는 예상치를 조금 윗도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증시는 목요일날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RM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25% 오르고 마감이 되었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그 반도체 훈풍이 계속 불어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마 또한 10월, 11월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맨날 오르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하는 모습도 나타내겠죠. 이 소식도 있었군요. 중국 지준율 25bp 인하,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련주가 살짝 전흐름을 나타낸데, 이제는 진짜 중국이 바닥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윤 대통령 UN 총회에 참석.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FMC 회의가 열립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보안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KG 모빌리티 전기 토레스 EVX를 출시를 한다고 하고 보조금 적용 시 3천만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네요.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목요일날 있습니다. 도쿄 게임쇼가 열립니다. 이는 세계 3대 게임쇼라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혹시나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를 뭐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애플 아이폰 15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드디어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저녁마다 볼 게 많아졌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추석 연휴 휴장이 시작하고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공모주 슈퍼위크 아니겠습니까?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